더불어서 이 호남 총리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호남 총리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저는 이미 후보 시절에 네, 호남 총리를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비영남, 당신이 본인이 영남이기 때문에 비영남 총리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일각에서는 호남에서 비영남으로 말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는 그분의 말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 네.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신은 지켜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촛불 전국의 국민의 어떤 마음, 정서를 가장 깊게 무겁게 지금 여기고 계실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촛불 네.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벌 개혁, 검찰 개혁. 그런데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되시고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추진하셔야 된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차질 없이 추진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한때 적폐를 청산한다는 말로 표현이 됐었죠. 네. 그런데 그 말에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개혁과 제도의 개혁, 뭐 관행의 개혁, 문화의 개혁 이렇게 이제 설명이 붙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라든지 재벌을 비롯한 경제 환경은 네.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를 경영하고 경제를 성장시켜온 유효한 수단과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유효하지 않고 더 이상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검찰을 개혁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모든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모든 권력기관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재벌개혁이라고 얘기하지만 마치 재벌을 무슨 어떻게 뭐 벌을 주겠다 네. 또는 해체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경제 환경을 보다 더 우리가 성장을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자. 네.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재벌 개혁이지만 아주 더 국민들께 더 다가가게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공존 공영하게 만들고 네. 비정규직을 없애서 모든 임금 근로자들이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똑같은 임금을 받게 하고 네. 또 그 격차를 해소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과제고 네. 이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특히나 이 문제에 집중해서 네. 해소하려는 노력을 아마 가장 많이 네.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문제점들을 개혁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방향점들을 비전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함께 하겠다.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이름 가지고 추진될 것이다. 제도 개혁도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개혁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지금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죠? 정계 맞습니다. 개편이나 이런 지금, 것도 또 고민하시나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의 문제는 청와대와 국회 간의 대화가 안 됐고 청와대와 국민 간의 대화가 안 됐고 심지어는 청와대와 여당 간의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런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조기 대선을 한 것 아닙니까? 네. 저는 어젯밤에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일찍 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저는 우리 정치가 변할 수 있는 조그만 여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지금부터도 정치가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힘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당선인에게 줬습니다. 국민들. 네. 이미 우리 당과 문재인 당선인은 야당과 협력하겠다 하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야당 인사들부터 만나겠다는 원칙을 네. 밝혔습니다. 그러면 야당도 거기에 호응해서 국가적 과제를 함께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네. 실망하게 될 것이고 조금 더 심해지면 분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피해야 되겠죠. 정치권이. 그것이 네. 정치권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로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공감을 할 텐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다른 정당들과 어떤 연합을 하기 위해서 어떤 통합 정부의 구상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으신가요? 그것은 이제 통합정부 추진위원회를 선거 과정에서 구성을 했고 그 일을 해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후보 당시 후보는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연대나 연정은 정치 세력 간의 문제고 통합은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다 네. 하니까 그것이 단순히 정치 세력 간의 연대나 이런 모양보다는 정치권 밖에 있는 인물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네.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연대나 연정보다도 통합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어쨌든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대와 어떻게 연대하고 또 협치할 것인가는 네. 저는 앞으로 대통령께서 밝힐 문제고 네. 저는 그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런 효율적으로 이런 개혁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정당들끼리 뜻이 좀 비슷한 정당들끼리 서로 합쳐지는데 정당 그 어떤 통합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아직 뭐 좀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대선 운동 기간 중에 네. 문재인 후보죠. 그때 네. 당시 후보가 국민의당은 통합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어느 일방이 더더군다나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통합을 대표해서 강조하게 되면은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게 압박이 되는 모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미 마음을 열어놓고 통합의 대상입니다. 같이 네. 하십시다 하는 저는 그 제의를 이미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은 국민들께서 저는 만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호남의 득표율이 저는 매우 그 문제에 관해서 해답이 될 수 있다. 네. 고민을 하게 만들 것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네. 네네. 그렇게 어떤 답을 제시하셨다. 호남의 국민들이. 저는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더 정치권 내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번에 국민들의 여망과 바람들이 결국은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그림들을 그려나가실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 30초 정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얘기하신 것처럼 호남을 국정의 제1 파트너로 생각할 것이다. 이 말씀을 잊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광화문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서 소통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똑같은 높이에서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번 5.18 네. 기념식에서 호남과 함께 부르겠다 하는 그 정신을 저는 대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